작가님을 원고 쓰는 기계라고 부르신다고. 저는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많이 써야지. 네, 너무 진담은 아니에요. 농담 웃어서. 하지만 완전 농담이라고도 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민음사 한국문화팀 김하진. 정기현입니다. 오늘은 매일과 영원히 깔릴 서점 앞에 와봤는데요. 여기는 라이프복스라고 하는 서점이고 서점, 카페, 가구점, 전시장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엄청나게 멋진 작가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이거 그 표지 같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했다. 아 여기. 아 이것도 아까 아, 이거 너무 멋졌어. 너무 귀엽더라고 이게. 여긴 존버거존이네요. 존버거존. 준버거가 누구예요? 존버거가 누구냐고요? 사진가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또 멋진 아빠?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근데 짱 잘하는 분. 한문가이기도 하고 소설도 쓰고 이모저모 아주 팔방미인.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버거의 소설은 A가 X에게입니다. 저도 이거. 너무 아름다운 편지 형식의 소설. 이 책을 하루에 한 강씩 읽으면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몇 강이에요 지금? 한 1, 2강? 아 지금 계속 OT 참여 중이에요. 마라톤 강의를 못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못하고 있네. 그냥 드롭해요 그걸. 여기 이런 것은 뭐죠? 아 혼자 알게 되었나요? 물어보고? 존버거의 도서 목록을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품절 및 절판 도서도 알려주는구나. 진짜 좋다. 이거 품절 어. 절판 도서. 멋지다. 이걸 누가 할까요? 이 작업을? 캡션은 왠지 객관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막 이름이 가스통이네요. 억양에 주의해줘요. 왜래요, 그쵸? 아니, 가스도 왜래요? 그래도 멋있어. 저 열화당 책도 항상 좀 위험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데 매일과 영원히 깔리면 너무 멋질 것 같죠? 라고 말씀. 이런데 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야? 이런데 매일과 영원히 깔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도 못하게 멋있죠. 이렇게 거치하는 그래, 이렇게. 형태로. 일거용원 자리네. 그러네. 왜 여기 공교롭게 비어져 있다. 곧 올게. 이렇게 한 번만 고르라고 하니까 사준다고 해도 못 골라. 너무 떨려. 이러고 컵 사. 저 이거요. 끝나고 골라도 돼요? 화제의 서점 라이프북스에서 화제의 작가 정지돈 작가님 모셨습니다. 그럼 정지돈 작가님 소개를 기현 씨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2013년 혜성처럼 등장해 지금까지 내시는 작품마다 소설의 경계를 확장시켰다는 평을 받아오고 계신 한국 문학의 이런 표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단아시고
좋아합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서사와 건축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인용, 실존 인물과 역사가 섞인 서술 등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꾸러기로서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계신 정지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방금 이 말들? 팬층이 되게 얇아요. 제가 쉽지 않아요. 팩트체크. 깊고 얇은. 깊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듣는 분들 서운. 그러게 듣는 분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얼마나 서운한데. 아, 제가 실수. 아니 그 막 알라딘 같은 데서 평을 보면은 정지돈 작가님 작품에는 유독 걸작이다, 역사에 남을 작품이다 이런 되게 단정적인 평들이 많더라고요. 장난치시는 거죠, 그냥. 약 올리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약 올리고. 네. 철저한 대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게 다 편집으로. 이거. 맞아요. 너무 엄청 훌륭하다. 자연스러운 줄 아셨죠? 네.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진짜 삐걱삐걱. 좋네요, 진짜 이게. 약 올리시는 거죠, 지금? 걸작이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좋네요. 아, 너무 좋다. 혹시 저희 미음사 TV 이거 유튜브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어요. 여러 번 거의 몇 안 되는 제가 본 방송 중에 하나. 저희가 그 시즌2에 계속 그 유튜브 안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만드는 그 에세이 얘기인데 네. 알고 있어요. 매일과 영원? 네, 매일과 영원. 너무 떨리네요, 작가님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차차 다가가 보도록 할까요? 좀 작가님 모르게 이따가 얘기. 스며들어 보도록.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작가의 일상을 담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작가가 쓰는 문학도 담길 수 있을 테니까 일기 형식을 한 문학론 에세이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건 우선 라이프복스에 매일과 영원히 입점할 수 있을지. 매일과 영원이 라이프북스의 되게 베스트 도서가 되지 않을까. 죄송해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어렵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작가님을? 아니 근데 지금 편집 제목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류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프북스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일종의 궁극의 형식이 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봤을 때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럼 보신 적은 없지만 그 궁극의 형식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뭐 시간과 몸이 체력이 허락된다면요 하죠. 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메일을 네. 드리도록. 재밌네요. 너무 근본 없이. 저희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 있지 안 저희도 들어갈지 항상 좀 궁금하네요. 기대하면서 파일을 열어요. 어디까지. 그럼 항상 절반 이상은 없다. 그럼 이제 작가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근황으로 다룰 작품이 너무 많은데 일각에서는 작가님을 원고 쓰는 기계라고 부르신다고. 저는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많이 써야지. 네, 너무 진담은 아니에요. 농담. 무서워서. 하지만 완전 농담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 말들의 흐름 시리즈에 그래서 영화시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 매일과 영원 기획할 때 되게 많이 봤던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이 끝말잇기 형식으로 시작되는 에세이 시리즈에서 왜 영화와 시를 택하셨는지. 이게 떠밀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심정 멍석 깔면은 하기 싫은 거 같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는데
딱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해 이러면 내가 굳이 뭐 영화에 대해서 슈룽댕 그렇게까지 뭐 또 본격적으로 말할 게 있나. 에세이 속에서 고전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졸리지 않으면 명작이 아니다. 잠이 든 영화가 모두 좋은 영화는 아니다. 그러나 좋은 영화는 모두 우리를 잠들게 한다. 그 영화시 서평 같은데 그렇게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만 좀 자라 이렇게. 계속 자. 이게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가 뭐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영상물이 됐건 글이 텍스트가 됐건 독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종류의 작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독해하는 방식,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렇게 흔드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거를 몰입해서 보면 저는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자꾸 쉽게 써달라고 이해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 뭐 그것도 일견 이해가 가지만 어렵게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소위 말해서 어렵게 쓴다는 게 이제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얘기하면 뭐 되게 잘난 척, 지적인 뭐 허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쉽게 써서 그렇게 소통이 잘 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소통일까? 이를테면 그런 식의 이해가 잘 되고 소통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확인이거든요. 자기의 언어, 그냥 일상적으로 굳어버린 어떤 언어적인 방식이나 생각이나 이거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도돌이표 같이 확인하는 거고, 그 외의 방식들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독해 과정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문학에서는 특히나 더. 그리고 또 곧 그 나올 단행본으로 주간문학동네라는 그 연재 사이트에서 연재하셨던 에세이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이게 정지돈 작가님이 서울이랑 파리를 오가며 보고 겪고 들은 걸 종합한 산책기를 쓰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도 엄청 서로 이렇게 각자 컴퓨터에서 읽다가 그 크롭으로 캡처해가지고 이거 여기 재밌다고 히읗히읗 이렇게 그렇게 막 다니면서 발견되는, 지나치면 안 웃기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웃기다고 나까지 웃기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좋네요. 주간문학 동네가 제가 어쨌든 썼던 글 중에 거기 연재했던 게 거기에 뭐 좀 잘 호응이 좋았던? 그럼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반응?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 거. 여기는 대구 출신 작가가 바라보는 서울 풍경에 대한 해석이 재밌다는 반응이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런 반응이 있었나요? 지금 들었다. 좋은 반응이네요. 대구 출신 작가.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너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잘못하면 지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혐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또 의미화만 하면 그냥 뭐 꼭 무슨 향토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재미와 의미를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예전에 그래갖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한테 책 제목이 대구로 해서 대구에 관한 뭔가 논픽션 같은 거를 한 개 쓰면 어떨까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인이 와 진짜 읽기 싫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저 이거 그냥 궁금했던 건데, 잠깐 에세이 쓰실 때 즐거우세요? 여기 자꾸 뭐가 있는. 죄송해요. 조금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아지면 힘들어지고 쓰기 싫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에세이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이야기를 써야 되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
볼 거고 내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내 생각을 보고 싶고 내 생활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쓰기 싫고 쓸 때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되게 쓰기 힘든 건데 지금은 그냥 에세이 쓸 때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써요. 이건 내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에세이용 자아를 만들고 네, 쓴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리고 정지돈 작가님의 근미래 근황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네. 8월 리터에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될 정지돈 작가님 경장편 그 한 70% 정도가 미리 전제될 예정이에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네, 아무튼 잘 해야죠. 이번에는 진짜 장르 문학을 근미래를 배경으로 근미래? 네, 기호 씨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미래 배경으로 수사물. 수사물? 네, 미치겠는데 여기서. 아 진짜요?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사변적인 근미래 수사물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이 있었는데 근데 모르겠네요. 제가 그걸 잘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고 잘 쓰실 잘 수 있지 쓰시죠. 않아요? 너무 잘 쓰시겠죠. 8월에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힘드네요. 빨리 끝내죠 이제. 그럼 오늘 이렇게 멋진 서점에서 멋진 작가분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라이프북스 큐레이터로서 민음사TV 구독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하나는 소설, 논픽션이자 소설인 거고 하나는 그냥 완전 논픽션이에요. 우선 이 책부터 설명드리면 이 책은 이게 제목이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뭐 제 에세이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거기 그때도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1940년에서 1950년 이 사이에 파리 좌안에서 있었던 예술가들 샤르트르나 보부아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쭉 서술한 논픽션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서술이 됐어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조금씩 다 있는데 일기라던가 편지라던가 그런 사적인 것들인데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에 되게 충실하게 다 접근을 해서 재밌는 부분을 뽑아갖고 되게 인용을 많이 했어요. 정리도 잘 돼 있고 지금 시대에 봤을 때 되게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지점도 되게 잘 살렸고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아서 캐슬러 일종의 고발 문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홀로코스터 문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로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로도 되게 유명하고 그렇게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 폭력적으로 아내한테 폭력도 행사하고 바람도 막 엄청 많이 피고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걸 들춰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행위들이 그 시대적인 어떤 사상이나 사고의 한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는지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는 까미 같은 작가도 그 시대의 그런 한계 속에 어떻게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실제 자료들, 재밌는 자료들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은 왕국이라는 제목의 엠마누엘 까레르 워낙 유명한 지금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고 이거는 기독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엠마누엘 까레르 자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가 지금은 아예 불가지론자, 완전 기독교를 안 믿게 변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기독교를 믿었다가 안 믿게 되는 과정과 함께 동시에 기독교 초기 역사, 신약 성서가 쓰인 기독교 초기 역사를 약간 소설처럼 재구성해서 역사서처럼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전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기독교에 대해 전혀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개종을 할 뻔. 진짜? 전도됐어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농담. 전혀 또 맞췄다. 전혀 전도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기독교를 안 믿지만 예수의 어떤 언어들이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접근하거든요. 신약 성서와 예수의 말에 소설가로서 접근을 해서 예수의 언어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언어들인가 쓰임 방식 자체가 문체 자체가 그
그때 당시로서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봐도 이게 생명력을 갖는 이유가 뭔지를 되게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나온 예수의 말을 읽고 예전에 다 읽었던 말인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이렇게 내줘야 되고 막. 근데 이게 이런 어떤 맥락과 함께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외에도 엄청 작가로서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힌트를 되게 많이 주는 되게 좋은 책이다. 저 너무 재밌어. 두 권 다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두 권 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너무 이 책들은 뭐 읽기 어려운 책들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구매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책을 여지 못 아까 책을 못 골랐는데. 골라가지고 아쉬워하던 차에.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매일과 영원 책 나오면 꼭 저 바로 앞에 그 자리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다이나믹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